어느 날 갑자기 전화기가 조용해졌습니다. 한때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울리던 그 전화기가 어느 순간부터 침묵 속에 놓여 있어도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편안합니다. 그 고요함이 두렵기는커녕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처럼 가슴 한켠에 따뜻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약속을 잡으려다 그냥 취소하고 혼자 집에 있는 게 더 좋았던 날. 오랜 친구의 연락에 반갑긴 한데 막상 만나고 나면 왠지 더 피곤했던 그 기분. 북적이는 자리보다 조용한 창가에 홀로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훨씬 더 충만하게 느껴졌던 순간. 나이가 들면서 혼자가 편해진다는 것. 많은 분들이 이것을 두고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사람을 싫어하게 된 건 아닐까? 내가 무언가 잘못된 건 아닐까? 혹시 나만 이런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그 의심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퇴보가 아니라 성숙이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늦게 도착하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20대, 30대의 우리는 늘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으면 불안했고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영화를 보는 것이 창피하게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혼자 집에 있으면 괜히 뒤처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딘가에서 즐겁게 어울리고 있을 것 같아서 조급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그랬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사회적 정체성의 탐색기라고 부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반응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웃음 속에서, 그들의 인정 속에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인을 받으려 합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그 확인이 끊기는 것이었고, 그래서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50대, 6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는 아주 조용하고 깊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어떤 것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를 이미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타인에게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사람을 싫어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나 자신과 친해진 것입니다.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데 사실 이 둘은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외로움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혼자인 상태입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는데 곁에 없는 고통, 그것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에서 옵니다. 고독은 내가 선택한 혼자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위해 고요한 시간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고독입니다. 고독은 충만함에서 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인간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그 말이 젊었을 때는 잘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면 이 말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친구이고, 누군가의 선배이고, 누군가의 이웃입니다. 그 역할들은 소중하지만 동시에 무겁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야 비로소 그 역할들을 잠시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숨 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이 고독의 감각이
더 선명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에너지의 지혜로운 분배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의 에너지는 마치 넘쳐 흐르는 강물 같았습니다. 밤새 술을 마시고도 다음날 멀쩡했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 에너지가 남아돌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에너지는 달라집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해집니다. 아무데나 쓰지 않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에만 쓰고 싶어집니다. 모든 만남이 기쁨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리는 함께 했지만 마음은 혼자였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사람을 가립니다. 이것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이 가르쳐준 현명함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면의 세계가 풍요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의 내면은 아직 채워지는 중이었습니다. 경험이 적고 생각의 깊이도 아직 쌓이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자극과 즐거움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내면은 아주 깊고 풍요로운 세계가 되었습니다. 켜켜이 쌓인 기억들,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들, 기쁨과 슬픔과 후회와 감사가 층층이 쌓인 그 내면의 세계는 어느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고 깊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우리는 사실 혼자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삶이 함께 있습니다. 그 삶과 조용히 대화하는 것, 그것이 나이 든 사람들이 고독 속에서 발견하는 아주 특별한 즐거움입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해서 모든 만남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독을 즐기라는 말이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고독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충분히 채웠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 무언가를 받으려는 갈증 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절박함 없이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에 지쳐 만나는 사람과 고독을 충분히 누리다가 만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에 지친 만남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실망이 쌓입니다. 고독을 충분히 누린 뒤의 만남은 서로가 서로에게 줄 것이 있어서 가볍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고독을 잘 다루는 사람이 결국 관계도 더 잘 다룹니다. 고독과 관계는 적이 아니라 서로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파트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직장을 떠나면 동료들과의 연락이 줄고 자녀들이 독립하면 집안이 조용해지고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이 나빠지거나 멀어지거나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변화를 상실로만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관계가 줄고 내가 쓸모 없어진 것 같고 세상에서 점점 지워지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깊어지면 우울이 되고 고립이 됩니다. 이것은 진짜 위험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 변화를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제되는 것이라고. 수백 명의 지인 대신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몇 사람과 더 깊이 연결된다고. 번잡함이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같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노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혼자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절박하게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관계 속에서 진짜 따뜻함을 경험합니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 했고, 누군가를 돌봐야 했고, 어딘가에 맞춰야 했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 바쁨 속에서 정작 가장 소홀히 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진짜 무엇을 느끼는지, 나는 지금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평생 뒤로 미뤄왔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생각하자고, 아이들 다 크고 나서 생각하자고, 은퇴하고 나서 생각하자고, 그리고 드디어 그 나중이 왔습니다. 고독한 시간은 그 오랫동안 미뤄왔던 질문들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낯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조금만 견디면 그 침묵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애써왔는지, 그리고 사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감사한지, 그 소리들이 고독 속에서 천천히 하지만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실제로 연구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고독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지수가 낮고 감정 조절 능력이 높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연령대에서 이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의 뇌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외부의 자극이 없을 때 뇌가 내부를 향해 활성화되는 상태로 이 시간에 기억의 정리, 감정의 통합, 창의적 사고, 자아 성찰이 이루어집니다. 고독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고독은 뇌가 스스로를 회복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이 더 필요하고 또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독을 어떻게 잘 즐길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족에게 소홀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는 하루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한 하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있어야 다시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빈잔으로는 아무것도 따라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고독을 의미 있게 채우는 것입니다.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는 것과 고요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다릅니다.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천천히 읽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 가볍게 산책을 나가 하늘과 나무를 바라보는 것, 오래전의 일기장을 꺼내 읽는 것, 아무도 보지 않을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적는 것, 이런 것들이 고독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고독을 루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5분, 잠들기 전 10분, 점심 식사 후에 산책 30분. 이 작은 시간들이 쌓이면 고독이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닌 가장 편안한 친구가 됩니다. 인생은 크게 두 번의 큰 전환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드는 시기. 이 시기에는 외부를 향한 에너지가 전부입니다. 두 번째는 내면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바깥을 향해 달려온 에너지를 조금씩 내 안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시기. 이 시기가 바로 나이 들어가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번째 전환점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왜 내가 변한 것 같지? 왜 예전만큼 사람이 그리운 것 같지 않지? 왜 혼자가 이렇게 편하지 하고. 그런데
이것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성장한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간 것입니다. 봄과 여름의 바깥을 향해 피어났다면 가을과 겨울에는 내면을 향해 깊어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겨울에 잎을 떨구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뿌리로 에너지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깊을수록 다음 봄에 더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고독은 뿌리를 깊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그 깊은 온기가, 그 여유가, 그 눈빛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고독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불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죄스럽지 않아도 됩니다. 그 고요한 시간은 당신이 받아 마땅한 선물입니다. 수십 년을 열심히 살아온 당신이 이제 당신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오늘도 따뜻하고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